네. 사장님만 좋은 거다. 고객한테는 이득되는 게 없다. 고객한테는 로봇이 네. 커피를 만들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로봇이 절대 커피를 만들지 않습니다. 커피는 커피 머신이 만듭니다. 괜찮은데요? 안녕하십니까. 로봇과 AI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로보티스트 MC 강민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푸드테크 대 인간, 그러니까 푸드테크 로봇 대 인간이라고 주제를 잡았는데요. 흔히 우리 일상에서 로봇 바리스타 혹은 뭐 튀김 로봇, 치킨 로봇들이, 이런 로봇들이 과연 인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MC지만 저희 PD님께서 워낙 궁금해 하셔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 PD입니다. 이사님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쪽 푸드테크 쪽 논문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사님한테 이제 역으로 제안을 드린 거죠. 이거 바꿔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이, 제가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다양하게 준비하긴 했거든요. 네.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의 상황이 온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이게 살다 보면 뭐 로봇이 워낙 또 발전을 하고 있고 AI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다른 걸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다른 일로. 사실 푸드테크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푸드테크가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거든요. 네. 새로운 원료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이제 푸드테크 분야 중에 하나고요. 이제 저희와 같은 로봇 회사도 일종의 푸드테크의 분야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 음식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하게 대중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과연 저게 음식이 맛있게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왜 그 할머니 손맛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그런 손맛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그 손맛이라고 하는 정의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은 손맛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손맛인지, 그 프로세스가 그러면은 있는 건지. 일단은 그러면은 저는 논문을 로봇 푸드테크 중에서 로봇 바리스타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거고요. 로봇 바리스타라고 하면은 보통 논문들이 이 로봇 테크닉 쪽으로 그쪽에 대한 논문이 많은데, 사실 이제 커피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에요.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고객들이 이 매장에 갔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떻게 만족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다시 재방문할지, 그다음 만족할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논문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로봇 바리스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로봇 바리스타 중에서 무인형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랑 같이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코로나 시대 때는 무인 매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인 매장이라고 하면은 장점이 24시간 동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장님만 좋은 거예요. 사장님은 사람을 안 쓰고 24시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장님한테는 나이스인데, 과연 고객들이 이득을 얼마나 볼지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고객이 이득 보는 거는 사실 몇 가지 없어요. 내가 새벽에 맛있는 커피를 먹으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시간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죠. 시간의 자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 그 시간에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지 않나요? 야간 알바들이 이제 없어지겠네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저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일단은 제가 다른 직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너 로봇 무인 매장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메가커피가 있으면은 어디로 갈래? 라고 했더니 메가커피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가격이 차이가 많이 안 난다, 첫 번째. 가격이 둘 다 뭐 1,500원, 2,000원 정도 하니까 같은 가격이면은 나는 그러면은 양도 많고 사람이 직접 내려주는 매장 가가지고 먹을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는데 이제 간접 경험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어디 좋다더라. 나 여기 대충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라고 하는 거고, 직접 경험은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구매 경험이 있어요. 내가 직접 돈을 지불하고 먹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근데 실제로 구매를 내가 돈을 주고 로봇이 내려주는 커피를 먹었을 때에 대한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기대보다 실망을 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컸어요. 거기가 심지어 굉장히 되게 세련된 공간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직은 이 로봇 바리스타, 로봇이 내려주는 음식 혹은 커피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파주에 롯데 아울렛인가? 네. 네, 갔었는데 그 아울렛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더운 날씨에 커피 먹는다고. 네. 거기 딱 그 로봇 바리스타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어떤 큐어 박스 안에 네. 로봇 바리스타 이게 암 같은 게 이렇게 커피를 내려주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가족도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예, 커피를 내리다가 네.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네. 여기만 탁 놓으면 이제 탁 나오는 건데, 네. 여기까지 오다가 컵이 뚝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오케이, 떨어진 건 괜찮다. 괜찮은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하는데 이게 환불 과정이 되게 번거로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 로봇 바리스타 옆에 그래도 사람은 한 명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메가커피 같은 경우도 바쁠 땐 굉장히 바빠요. 네. 그 좁은 공간에 4명 정도 바리스타가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저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쪽을 네. 저는 원하거든요. 네네. 그게 모양새도 좋고, 네. 로봇을 하나를 쓰고 사람을 한 명만 채용해도 충분히 이 프로세스를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인간이 아예 일을 안 하는 시점이죠. 스마트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대로 안 됐단 말이죠. 네, 그쵸. 그러다가 갑자기 2, 3년 안에 우리 삶에 막 깊숙하게 확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봇도 급작스럽게 충분히 확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전하지 않나. 그런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실제 서빙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실제 사람과 로봇이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사람들이 때. 느끼는 거.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하면은 관용을 베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로봇이 한번 실수하면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야, 이거 얘네 이거 기술력 이거밖에 안 되네. 이거 뭐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로봇을 과연 사람처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인간은 로봇으로 본다는 거죠. 굉장히 좀 철학적인. 그러니까 한번 실수하면은 다음에도 얘네 또 실수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로봇은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한번 실수하면 다음엔 잘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철학적인 부분이 사실 좀 같이 좀 엮여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푸드테크 분야 중에서 이 로봇 분야는 아직 도입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이제 로봇 회사들이 푸드테크 쪽으로 많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하고 싶었던 게 그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사님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할머니의 손맛 하면 이제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김장떡에다가 김치를 싹 꺼내가지고 도마에 쫙 이렇게 놔둬요. 그 프로세스를 다 공정을 만들 수는 있죠.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다는 말이죠. 네. 만든다 치고 그래서 이제 김치를 썰어요. 네. 그러면 이 김치를 할머니가 이제 김장한 거니까 손자 입에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감성적인 거가 또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싹 넣어주면 손자는 먹고 할머니의 어떤 그때 그 손맛을 그렇게 먹고 나서 먹게 되면 그때 인간은 그때 어떤 기억을 회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할머니가 어릴 때 그 김장김치 배추포기 썰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준 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거는 결국은 그 당시 환경의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배가 고픈데 이게 결과적으로 로봇이 이제 한다 했을 때는 그때의 그 맛은 재현을 하기는 힘든. 맛만 놓고 본다면 재현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 로봇이 음식을 해주고 커피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 자체에서 이미 시각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네요. 아직까지 인간들이 뭐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그쵸.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음, 사실은 이런 논문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네. 로봇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데 아, 로봇이 주인공을 되게끔 공간을 연출한다는 거죠. 저는 아. 로봇은 하나의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데 이 로봇의 포커스를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카페 이름이 인터스텔라예요. 그러면 그럼 다 타스 디자인인 로봇들이 공간을 막 우주처럼 꾸미는 거죠. 이 진짜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행성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많이 오겠죠. 네, 행성 느낌 나고 막 그 어두운 느낌의 막 별 떠 있다든지 타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커피 이렇게 대박이죠, 그러면. 신기하죠, 엄청. 삐리삐리 뻑 하면서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그 이쁜 카페나 이제 유명한 카페를 가는 이유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사실 로봇의 기능적인 것만 초점을 맞추면 사실 안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오늘 저 대신 MC로 나와서 질문을 해주신 임 PD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는 로봇 산업에 대한 동향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